자, 여러분, 짱아, 우리 이제 오늘 문제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 기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련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이다. 옳고 그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는 사회계약설의 근거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경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사회계약서를 우리 경찰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누가 제시했습니까? 코헨과 누구? 펠트버그라는 사람. 펠트버그라는 사람이 사회계약서의 근거에서 경찰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건 지키자 이러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뭐요? 첫 번째가 공정한 접근 보장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공정한 접근 보장은 뭐 하지 말아요? 차별하지 말아요. 차별하면 다 이거 위반이 돼요. 두 번째가 공공의 신뢰 확보입니다. 신뢰 확보. 국민들이 믿으니까 경찰은 믿음을 깨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되겠죠. 안전확보, 안전보호. 그 다음에 역할 한계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다른 말로 협동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대부분 사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떤 사례가 뭐와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그냥 눈 감아줬죠. 그럼 이거는요, 음주 단속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단속을 하겠죠? 근데 동료니까 봐줬잖아요. 그럼 차별한 거 아닙니까? 차별했으니까 이거는 공공의 신뢰요, 공정한 접근이요, 접근 위반이야. 여기 보시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다 아니라고요. 여기 때문에 X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편들기라고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찰은 보세요. 이제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된다. 안 닦이나 이제? 자, 보세요. 요거 사회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이익을 위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거 관련됩니까? 공정한 접근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건 저 말도 안 되는 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제 뭐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선전포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은 당연히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를.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따져가지고 뭐 합니까? 뭐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자기 개인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개인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전체를 못 보고 터뜨리는 건 바로 그거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어긋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회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이익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관련되는 것은 공정한 접근이 아니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경찰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군주를 뽑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시민들의 자유보장입니까? 안전보장입니까? 안전보장이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겁니까? 우리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면 집행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건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 수단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여기 나왔네. 시민의 뭐에 적합하게? 신뢰에 적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신뢰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형사과 직원이 동료 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거. 팀워크죠. 근데 문제는요. 자, 우리 경찰은 우리 경찰 조직 안에서 다른 경찰과 협동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경찰의 내부적 협동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 경찰은요. 모든 국가기관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은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협동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검찰과도 협동해야 되고 법원과도 협동해야 돼. 다른 기관과 협동하는 건 내부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외적입니다. 따라서 코엔과 펠트버그는 협동에 대해서 내부적 협동과 대외적 협동 다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펠트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자, 우리 경찰 내부에서 내부적 협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과는 외부적 협동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외부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협동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문제를 종합해 봅시다. 기억은요,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공정한 접근을 줘야 한다. 그리고 얘는 공정한 접근이 아니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다. 그리고 디귿 의뢰를 받고, 그리고 코엔과 펠트버그는 다른 기관과 협동도 설명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기억해 볼게요. 그냥 말로 합니다. 절도범이 도망갑니다. 등을 돌리고. 근데 경찰이 뒤에서 등 뒤에서 총을 쏴버렸어요. 사망. 뭐예요? 공공의 신뢰 위반이잖아. 이건 너무 과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폭주적 사건 아시죠? 폭주적이 경찰의 정지명령이 불응하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얘가 전신주 들이받고 죽었잖아. 그럼 이거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실패한 사례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경찰이 옛날에 경찰 되기 전에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경찰 되고 나서 도둑놈을 잡았는데 가혹행했다. 자기 과거 경험 때문에. 뭐요?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위반. 그리고 경찰이 옛날에 어릴 때 가정폭력 경험이 있어. 아빠한테 많이 맞았어요. 폭력. 근데 경찰 돼가지고 나중에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무조건 안 따져보고 무조건 남편 잘못, 아빠 잘못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도 자기 과거 경험 때문에 냉정성, 객관성 잃어버린 거죠. 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뭐 여러분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보실 텐데 조금 만약에 문제 풀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꼭 한번 기본서라든가 뭐죠? 내 친구라든가 이런 거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짱바.